언니는 시험 정말 잘 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23살 때부터 나는 늘 나이가 많아. 제 나이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갑 사이에 있을 때 항상 거의 애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키도 조그맣고 어린 느낌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학교 가면서 나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거의 노약자 취급, 노인네 취급을 받았거든요. 나는 노래를 못해. 아직 오디션 볼 실력이 아니야. 그리고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 데뷔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늘. 20대 후반까지 늘 했던 것 같아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 지금 23살 생각하면 애기거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어린 분들 나이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완전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떠함은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까지 나이에서 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를 언제부터 꿈꾸게 됐느냐 이거부터 얘기해야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회사에 왜 가야 되는 거지? 오디션을 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 가면 곡을 받을 수 있지. 홍보를 해준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작곡가님이 주신 곡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신인이면 하라는 곡을 해야 될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홍보를 되게 잘해주는 회사에 가면은 물론 잘 되겠지만 그것도 참 미지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나는 내 곡을 내가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홍보는 일단 접어두고 나는 내 곡을 내가 써서 앨범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저희 학교에는 작곡 수업이 없었어요. 수업은 없는데 작곡을 해서 내야 되는 수업이 3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퍼포먼스 수업이라고. 저랑 친했던 선배가 언니 그럼 작곡을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작곡을 일단 막무가내로 시작을 해봤죠. 나만의 스킬로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작곡을 하기 시작해서 제 싱글 앨범이 사실은 2019년도 8월에 나온 게 첫 앨범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2013년인가 2014년 싱글 앨범을 아는 분한테 아마 거의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냈습니다. 보컬곡 한 곡, 연주곡 한 곡 이렇게 해서 냈어요. 저로부터 시작된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게 한 게 2019년도로 뜨더라고요. 오래된 신인보다는 간 나온 신인이 더 낫지 않나요? 작곡을 그때부터 해서 2019년 앨범 내기까지 그 작곡한 목록을 써서 봤어요. 써서 보니까 150곡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곡들 중에는 제가 옛날에 썼던 곡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150곡 정도 이후에 쓴 곡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앨범은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떼서 하고요. 보컬 트레이너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대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였나? 동기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취미생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직장인 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건대 입구에 있는 학원에서. 저희 집은 일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건대 입구까지 일을 했습니다. 학원 많이 다녔죠. 학원 많이 다녔어요. 의정부 쪽도 간 적도 있고 보컬 트레이너를 그렇게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알바를 하기에는 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보컬 트레이너가 시급이 그냥 알바보다는 세니까요. 입시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입시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은 있지만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 직장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19년 정도를 학교라는 그 조직 안에 있다가 딱 떨어져 나오니까 굉장히 그냥 뭐 사막에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 슬럼프도 심하게 와서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음악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컬 음악 듣기 싫어가지고 연주곡을 듣는데 영화 음악을 듣는데 스트링 현악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면서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음악이 좋은데 어떻게 그만둬 혼자 이러면서 물론 좋다고만 포기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약간 있죠. 그때부터 물론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보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친 듯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인데 지하에 있는 창고를 정리해가지고 연습실처럼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하 연습실에서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미친 듯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많이는 아닌데요. 적게는 5시간씩 연습을 했고 그냥 이제 노래만 많이 불렀다기보다는 작곡도 하고 제가 부른 거 모니터도 많이 하고 5시간을 연습실에 박혀서 살았어요. 거의 맨날 집과 연습실이 걸어서 30분 거리 왕복으로 1시간인데 1시간씩 제가 제 노래 연습했던 거 녹음하는 거 들으면서 맨날 지지 짜고 또 맨날 이렇게 울면서 왜 이렇게 난 노래를 못할까
맨날 울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모르겠어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연습하고. 너무 신기한 건 그때 대학교 졸업공연 도와달라 그래서 졸업공연도 도와주러 가고 했는데, 그땐 노래가 잘 돼요. 저 혼자 있을 때 연습할 땐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곡을 불러도 소리가 안 나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휴학했던 애들 졸업공연 도와주러 갔다가 합주를 한 거 녹음을 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듣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니, 합주하거나 공연할 땐 되는데 혼자 할 땐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운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혼자 연습할 때 왜 안 될까? 이 노래하는 기술? 뭐 이런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할 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내 게 아니잖아요. 실현당한 여자처럼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에 앉아서 계속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가방 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노래 들으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웁니다. 지금은 근데 우는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연습하는 쓰레기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유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데뷔시켜준다고 하는 내가 연습생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연습생처럼 연습을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할까? 그런데 연습은 이렇게 하는데 노래는 안 늘고, 정말 너무 힘들었죠. 마음이. 한 1년 정도 하니까 제 귀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노래뿐만이 아니라 가수들, 제 가르치는 학생들, 감사하게도 뭔가 노래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지혜 같은, 깨달음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한테 선생님이 돼서 부를 때 바로 녹음을 하고, 녹음한 걸 바로 듣고 하는 모니터를 하면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저만의 뼈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의 발성 방법, 저만의 감정 표현 방법, 저만의 음색을 만드는 방법, 이런 매뉴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고쳐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노래가 늘었다, 노래를 잘한다 기준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노래가 늘었다라는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전보다 생겼다면 이제 노래가 는 거죠. 기복이 없는 보컬이 되고 싶었고, 제 목적은, 제가 그때 기복이 있어서 힘든 거잖아요. 혼자 연습할 때는 안 되고 공연할 땐 잘 되고 막 이런 게. 노래할 때 되게 편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완창이 가능한 보컬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솔로로 노래할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색깔이 확실해야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저만 이제 목적이 그거였죠.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린 것 같고, 제가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노래는 끝이 없다. 연습에는 끝이 없다. 노래를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럼 늙어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겸손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 교만했던, 10개월 만에 대학교를 갔으니 사실은 조금 교만했죠. 정말 시작 자체를 그때 해가지고 10개월 만에 대학교를 간다는 게, 내가 정말 교만했었구나. 전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그때도 계속 레슨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노래를 안 된다는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한 거였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노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슬럼프가 딥하게 오면서 노래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노래를 가르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이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학생들을 대할 때 선생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하는 말이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노래가 많이 늘어서 제 자신을 늘린 거기 때문에, 실력을 늘리고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가르치는, 그냥 원래부터 됐던 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원래부터 됐던 부분들은 안 되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원래 제가 슬럼프가 오면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게 뭔지 너무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안 됐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보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노래를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노래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든 생각이,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음도 그렇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든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원래 됐던 사람이어도 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가르칠 수밖에 없고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대도 안 보이고요, 안에 광대 안에 있는 공간도 안 보이고요,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온지도 안 보여요. 귀로 판단하는 게 단데,
그러다 보니까 말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들으시는 분은 말로 표현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른데 가르치는 사람이 A라고 말한다고 해서 듣는 배우는 입장이 A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했던 사람이 잘하게 된 사람으로 됐을 때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 학원, 개인 레슨, 그래도 이제 중학교도 나간 적이 있고, 고등학교도 나간 적이 있고, 대학교도 나간 적이 있죠.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각 일터에서의 장단점, 특이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브이로그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경험담 같은 거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학교마다도 많이 다를 거라서 제가 보컬 트레이너가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 바뀐 마인드까지 지금의 상태까지 요래요. 애들이 무엇이라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요즘은 또 약간 제가 학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 입장이 정리가 됐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생을 좀 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들고 있어요. 개인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 인스타 DM을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길었죠. 싱어송라이터 앨범, 첫 앨범을 어떻게 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네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저에 대한 얘기 다 들으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긴 이야기를. 재밌었죠? 그래도 저는 싱어송라이터 안나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안나샤를 노래하게 합니다. 안녕.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